그런 장면 속에서 놀이를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유아기의 특성을 잘 반영한 놀이를 우리는 이 다른 교육 방식보다는 놀이를 통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놀이가 말로 가장 쉬운 어떤 그런 접근 방법이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하려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단순히 노는 활동이지만 애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속에는 교사의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이렇게 금방 아시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무튼 즐거워. 아무튼 즐겁답니다. 애들이 이렇게 쑥쑥 자라는 그런 놀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노는 게 공부다.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들? 노는 게 공부다. 그러니까 놀이 장면의 제일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애들이 몰입해 있다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막 넘쳐 보인다는 거. 그런데 그 놀이 장면 속에서 애들이 우리가 학습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 예를 들어서 뭐 높낮이, 빠르기, 크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속에서 애들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친구와의 어떤 이런 그 대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또 놀이 장면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 놀이 장면에 나타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그네를 탄다 하면 어떻게 하면 저 그네를 더 멀리 높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과학을 애들이 익히는 장면이란 말이죠.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신체를 느끼는 것도 되지만 충분히 과학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달리기를 하는 장면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뭘 던지거나 뭘 쌓거나 하는 이런 장면에서 도형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다 놀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애들은 그래서 놀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놀면서 잘한다. 그런데 이제 이 놀이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하루 종일 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잘 놀려면 잘 쉬거나 잘 자거나 잘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쉬고 놀고 자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꼭 뭐랄까요? 필요한 거고 그 아이들이 누릴 권리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쉼, nom, 잠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그게 애들의 발달에 필요한 권리이기도 하고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노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이게 대표적인 게요. 운동선수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선수 하면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운동선수들은 운동만 하느라고 수업 시간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 시기에는. 그런데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아이들 보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꼭 점수는 아니지만 다른 방면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놀이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두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것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경험하고 함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서도 그 놀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경험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놀이가 중요하다. 어릴 때는 마음껏 놀게 하는 게 최고의 공부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어릴 적 하는 놀이가 공부보다 훨씬 더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문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하는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그래서 뭘 습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죠. 조기 교육에서 영어 교육 얘기를 종종 많이 하는데 우리 모국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어를 하면 또 어느 나이가 되면 싹 다 그냥 무용지물처럼 돼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언제 시켜야 되는가, 모국어를 어느 정도 습득한 이후에 시키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3세 이전에 수학이나 과학 등 기능적인 교육은 절대 시키지 말아라. 이게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공부의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부터 이렇게 사칙 연산이나 이런 학습법을 알려주면 애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내 두뇌를 활용해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림이나 놀이 같은 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것들을 시키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화려하고 기능적인 장난감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놀잇감이나 아니면 놀이터의 구조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들도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놀이터가 좋고 어떤 장난감이 좋을까에 대한 놀잇감에 대한 고민들도 해보셔야 되죠. 너무 복잡하게 되면 발달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단순해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형이 자유롭거나 내가 막 이렇게 만져서 뭘 할 수 있는 것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찰흙 같은 것들은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모래나 흙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놀이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놀이를 하지 않으면 창의력이 부족하다. 뭐 놀이라는 게 딱 정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 연봉이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요. 레고 있잖아요. 레고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래요. 레고. 선생님도 가끔씩 뭐 어디 박물관이나 레고 판매장에 가면 막 기가 막힌 레고